바람이 너무 좋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 젠장. 목받침 있는 의자를 살걸. 저는 지금 제가 속한 회사의 자회사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는데 잠시 빈둥거리는 중입니다. 해놓고 보니 정말 별거 아닌 사이트 맵 구축과 메뉴별 카피를 만드는데 진을 뺀 탓인지 수일간 지속 중인 실 제작에는 좀 지친 것 같네요. 오늘까지 웹사이트를 다 끝내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하기가 싫은지 하루만 미룰까 고민 중입니다. 사실 웹사이트 구축이 제겐 되게 재미있는 일인데 이번엔 왠지 아마도 부담을 가진 듯 합니다. 일이란 게 잘하려고 하면 잘 안되고 그냥 대충 내 맘대로 해봐야지 하면 결과치가 오히려 기대 이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젊은 여자들 사이에서 어머 쟤 끼 부리는 거 좀 봐 라고들 하던데 디자인에도 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끼가 갈수록 티미해지는 저라서 생각대로 잘 안되니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횟수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일하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하하. 근데 사실 이 나이에 끼 부리는 것도 정상은 아닌 거죠. 그죠? 대충 생각의 정리가 끝나면 다시 일 모드로 돌입해서 오늘은 반드시 계획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혹은 홈페이지라고 하죠. 왜 저는 웹사이트는 영어 같고 홈페이지는 한글 같을까요? 따지고 보면 둘 다 영어인데 홈페이지란 말이 쉬워서 그런가? 어쨌든 오늘은 제가 하는 일들 중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4년 전 이거저거 공부를 시작할 때 홈페이지도 만들어보고 싶어 드림위버라는 홈페이지 제작 프로그램을 공부했었습니다. 제일 처음 홈페이지 뼈대를 구축한다는 HTML 공부를, 그 다음엔 옷을 입힌다는 개념의 CSS 공부를 빡세게 해서 엔간히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져야 할 다양한 기능들의 구현을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코딩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HTML, CSS라는 두 개의 거대한 산을 넘었더니만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산이 버티고 있어서 아, 이 길이 아닌가벼 하며 홈페이지 제작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투자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 찾아보다 워드프레스라는 플랫폼을 알게 되었죠. 직관적인 방법으로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한 데다 기능적인 부분은 다양한 플러그인 장착으로 구현이 가능하여 워드프레스라는 프로그램 하나로 맞춤형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살기 좋은 세상.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쉽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워드프레스라는 플랫폼에서 저는 엘리멘토라는 페이지 빌더 플러그인을 써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방법이라 아주 쉬운 편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어르신께서는 한번 시도해 보시길. 모두 다 공짜입니다. 그러니 되면 대박이지만 안 돼도 그만인 거죠. 제가 미국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 시키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히고 그 분들의 지적 수준을 나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 중 하나를 보자면 저번에 유튜브에서 북한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는데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캐나다 어디를 지목하며 이쯤 아니냐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미국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그들의 소비자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다루는 방법을 최대한 쉬운 쪽으로 만들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저도 겁대가리 상실한 채 배워보려고 달겨들어 보았는데 그럭저럭 배워졌습니다. 직접 보시면요, 여기 좌측에 메뉴가 있습니다. 그림 넣기, 글자 넣기, 버튼 넣기 등등. 그래서 좌측의 요소를 집어다 끌어서 원하는 위치에 넣으면 되는 거죠. 영어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영어를 대충 할 수 있는 수준이면 누구나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한 정말 다루기 쉬운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렇게 쉬운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게 재주이자 능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알면 날로 먹고 모르면 손도 못 대는 바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100% 홈페이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완성된 홈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메인 페이지입니다. 아래 작업한 프로젝트들을 카테고리별로 볼 수 있습니다. 주방을 클릭하면 포트폴리오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상단의 주방을 클릭하면 주방만 보여지게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주방 사진을 클릭하면 세부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방 도어만 따로 브랜딩하여 소개할 예정이라 커밍순 페이지를 만들어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컨택 메뉴는 지도와 메일 보내기가 있습니다. 향후 필요한 메뉴는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죠? 끝! 먼저 번 주방 디자인 프로젝트는 회사로부터 수준이야라고 까였는데 이번엔 어땠을까요? 이번 홈페이지 제작은 모든 직원이 좋아라 칭찬 일색이었다고 대표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때가 기분이 째지는 거죠. 하하하.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놀아줘야 하겠죠? 파타야는 태국 내에서 외국인들 주거에 최적화된 도시로 만들고자 해서 외국인들 편의를 위해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 하나는 1년 내내 행사가 끊이질 않아서 당최 심심할 시간을 아예 갖지 못하게 만드는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심 가는 행사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꽤나 제공하지만 관심 없는 행사는 그저 교통체증이랑 소음 유발만 일으킬 뿐이란 아주 이기적 마인드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그래봐야 이곳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 또한 그들이 행사를 하거나 말거나 태국 생활이 마음에 드는 것 중 최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직접 경험해보셔야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정말 강추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내가 뭔 짓을 한들 범죄 아닌 이상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유로운 영혼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단언해봅니다. 태국이 유난히 레이디보이가 많은 것 또한 이런 이유겠죠. 뭔 짓을 해도 범죄 아닌 이상 태국 사람들은 다 받아주고 보듬어줍니다. 정말 착한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저번에 댓글에서 여성분 혼자 여행해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제 경험상 예스입니다. 제가 말하면서 자꾸 딴 길로 새는 스킬이 있는데 오늘도 역시 제자리로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자,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놀아줘야 하는데요. 요즘은 파타야에서 뮤직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간이 꽤나 긴 것 같은데 오늘은 태국 유명 가수가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나와보았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 모이는 곳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먹거리죠. 저녁을 안 먹어서 지금 뭘 먹을까 고민하며 구경 중입니다. 이왕이면 만난 걸로. 또 옆길로 새는 얘긴데 저는 6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숫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고작 3달째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유튜버들처럼 카메라 들고 당당하게 돌아다니는 짓은 못하고 있습니다. 창피해서. 그래서 제 영상 대부분이 멀찌감치 카메라를 숨겨놓고 롱테이크로 촬영한 것들입니다. 오늘 이런 촬영은 거의 처음인데 제가 쓰고 있는 코프로가 아시다시피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서 지금 카메라를 꼽을 쳐가며 촬영 중입니다. 살 만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쪽팔림을 타는지 참 조금씩 뻔뻔해졌으면 합니다. 한강 고수부지 같은 느낌이랄까? 어딜 가나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해 보이죠?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 빼곤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그룹이 태국에서 유명한가 봅니다. 모두 노래를 따라 부르거든요. 리더싱어는 아마도 게이인 듯.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태국 사람들. 그래서 저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 그룹은 더 유명한가 봅니다. 인기가 장난이 아닌데요. 여성 리더분의 카리스마가 남달라 보이는데, 이 리더분은 혹시 레이디보이? 아니랍니다. 순수한 여성이라고 하네요. 여기 태국에선 일단 미모가 톡 보이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중 반은 레이디보이가 맞을 거예요. 크크크. 이목구비 위치나 비례가 앵간히 자유분방한 외모가 오히려 의심없이 순수한 여성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 해외 이민 유망 직종 중에 병아리 감별사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태국 거주를 생각하시는 남성분들은 아마도 레이디보이 감별 능력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이런 분위기 간만에 느껴보네요. 산들바람도 참 좋고, 그래서인지 어깨가 덩실덩실, 이런 표현은 삼가하겠습니다. 대신 제 어깨가 지금 리듬을 타는 중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저 젊은 친구들 못지않게 힙하게. 캐나다 이민 초기 시절에 영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28살짜리 젊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죠. 그 젊은 친구가 이름을 묻길래 크리스라 했더니 하이 크리스라 하면서 악수를 청했고, 보자마자 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존댓말이 없는 영어라 이름을 마구마구 불러대니까 친구 되기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경로우대를 받기보다는 친구가 되는 게 저는 더 즐겁다는 것을. 태국에서 외국인인 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들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리듬에 맞춰 같이 흐느적거려도 나이가 못한다는 말은 그 누구도 하지 않거든요. 눈이 마주치게 되면 웃음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별이 빛나는 이 밤에 이 자유로운 영혼은 술 대신 이 분위기에 취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